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이 대장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소개하셨던 우리 아주대 선생님과 세브란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성빈센트 선생님 모시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간단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주대병원 종양혈관내과 강석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김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의 김현호입니다. 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상철입니다. 지난번부터 대장암에 대해서 지금 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요청이 있었던 그런 환자분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보통 하고 계신지 나눠보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은 직장암에 대한 환자분 케이스를 두 케이스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전이성 대장암, 다발성 원격 전이가 있어서 완치 목적의 수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환자분, 주로 우리가 치료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 그 다음에 기대 여명을 좀 더 길게 하는 이런 것들을 치료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목은 대장암의 표적 치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가지고 설명드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75세 직장암이시고요. 그렇지만 간에도 다발성 전이가 있고 뼈에도 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암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같은 걸 하는데 이 RAS라고 RAS 돌연변이 검사를 해봤더니 이상 돌연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 1차 치료를 어떻게 보통 하게 되는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장암은 이제 결장암과 직장암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 전이가 있어서 완치 가능한 수술, 완치 목적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주로 항암 치료를 할 텐데, 우리 대장암에서 쓰는 항암 치료 종류, 특히 표적 치료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현우 선생님, 표적 치료제 어떤 게 있나요? 대장암에서? 대장암에서 사용하는 표적 치료제는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표적 치료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억제제들이 그게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생 혈관은 암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암 사이즈가 커지면 혈관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야 영양분 공급을 받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억제하면 암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의 치료제고, 그 다음에 상피세포 성장인자는 암의 오리진, 이게 발생이 대부분 상피세포에서,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피세포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 상피세포의 성장인자 신호를 보내주는 그 과정을 좀 억제하는 약을 쓰면 또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의 치료제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약 종류는 어떤 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가지고 결국엔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성장을 막는 게 목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그런 표적들 중에서 이제 상피세포 성장인자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얼비툭스, 세툭시맙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혈관 생성 억제제 관련해서는 아바스틴, 베바시주맙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밖에 사실 혈관 생성 억제제로는 잘트랩이라고 하는 이제 아플리버스트나 아니면 라무시루맙, 레고라페닙 여러 가지 사실 약제들이 있고, 그리고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것들에도 그 얼비툭스 외에도 이제 파니투무맙이나 다른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 개별 약제로 따지면은 신생혈관 억제제는 세 가지, 그 다음에 먹는 약까지 치면 좀 더 많고, 네. 그 다음에 상피세포 성장인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약은 거의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약은 어비툭스라는 한 가지 약이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신생혈관 억제제 2개, 그 다음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억제제 1개, 이렇게 해서 3가지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암의 표적치료제라고 네. 얘기해도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표적치료제가 있고, 그러고 또 대장암에서 이제 표적치료제만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세포독성 항암제가 기존 약이긴 하지만 또 대장암에서 되게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표적치료제랑 좀 병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김한상 교수님께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3가지 세포독성 항암제, 5FU,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티칸, 이 3가지 약제를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 2개씩 이제 짝지어서 우리가 크게 폴폭스, 폴피리 이렇게 2가지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폴폭스라는 요법과 폴피리라는 요법이 있는데, 폴폭스는 5FU와 옥살리플라틴, 그 맞습니다. 다음에 폴피리는 5FU와 이르노테칸의 맞습니다. 병합요법이다.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 김현우 교수님 말씀 주신 이제 어비툭스와 베바시주맙을 폴폭스, 폴피리와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서로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크게 4가지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어비툭스는 E라고 많이 써서 E 폴피리, E 폴폭스, 또는 아바스틴은 A라고 써서 A 폴피리, A 폴폭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요법이 있다 이런 거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장암이라는 암에서 직장암이든 결장암이든 이 완치가, 그러니까 수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4가지 요법 중에 주로는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75세 직장암에 다발성 간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뼈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뼈전이, 뭐 간전이는 지난 시간에도 이게 수술이 가능한 간전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뼈전이가 있기 때문에 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술이 완치가 불가능한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대장암이다라는 거는 이견이 없고, 그렇다면 어떤 항암 치료로 이 환자분을 기대 여명을 제일 길게, 그리고 삶의 질을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좋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치료인지, 강석윤 선생님, 실제로 그럼 이런 케이스를 본다면 어떻게 치료를 보통 정할 것 같아요? 이제 라스라는 돌연변이는 없고, 뭐 다양한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환자의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이 이 정도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한 가지 치료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치료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 치료를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치료를 또 뭘 할 건지, 이런 우리가 순차적으로 치료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FU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열애를 하더라도, 어떤 환자한테 우리가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쓸 건지, 어떤 환자한테 이리노테칸을 쓸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폭스를 쓸 건지 폴피리를 쓸 건지를 예. 고민을 해본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당뇨병이 있는데 뭐 말초신경 합병증이 있다, 이런 환자들한테는 그런 신경 합병증이 좀 많이 호발하는 옥살리플라틴, 폴폭스 요법은 좀 사용하는 걸 좀 꺼려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잦은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폴피리 요법을 좀 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에이전트라는 그런 표적치료제는 얼비툭스라는 거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라스라는 돌연변이가 없을 때 사용할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얼비툭스라는 약을 첫 번째 쓰는 게, 두 번째 쓸 때는 만약에 얼비툭스를 첫 번째 못 쓰는 경우에는 세 번째 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보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폭스, 폴피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제는 이런 라스라는 돌연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의사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1차 요법으로 폴폭스를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 처음에 들어갈 때 문제가 없다면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신경합병증만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란다면 뭐 다른 뭐 신경합병증 이런 것들이 없다면 폴폭스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스의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비툭스라는 약을 해서 폴폭스, 얼비툭스를 1차를 좀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조합의 약이 있다고 했는데 네. 선생님은 어쨌든 이런 걸 썼다. 선생님은 뭐 혹시 비슷한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저도 같은 치료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이성 대장암에서 약제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유전자의 네. 종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우측 대장암인지 좌측 대장암인지, 세 번째는 아까 강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독성 문제,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전이장기의 크기가 엄청 크냐 아니면 작냐. 왜냐하면 어비툭스 같은 경우에 그냥 종양이 큰 경우에 크기가 많이 주는 걸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 보험 기준 이렇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네, 선택한다. 네. 그런데 어쨌든 샘도 예, 이 폴폭스. 근데 이제 만약에 기존의 이제 임상 연구라든지 역사적으로 볼 때 보통은 이제 어비툭스는 이리노테칸이랑 이렇게 약간 묶여 있어서 이제 이 어비툭스 폴피리를 쓰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치료가 될 수 이 있을 것 같아요. 폴피리도 좋은 옵션이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환자분들이 또 그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요걸 보니까 다발성 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간전이가 되게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럴 때 혹시 그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약제 선택에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우는 수술이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어비툭스를 먼저 고려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난주에 이제 논의했던 대로 수술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 본다면 최근 연구 결과는 어비툭스보다는 좀 더 아바스틴 쪽으로, 그러니까 수술을 고려하는 간전이는 아바스틴 쪽으로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간전이가 만약에 크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어비툭스 쪽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조건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생혈관 억제제 아바스틴을 1차 치료로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 연구 결과는 아무래도 우측 대장암에는 좀 더 아바스틴, 우측 대장암이라고 하면 상행결장. 상행결장. 또 뭐 횡행결장의 앞에 네. 3분의 1까지를 네, 정의해서 이제 우측 대장암일 때 1차 요법으로 아바스틴을 좀 더 선호하고, 네. 좌측 대장암에서는 이제 어비툭스를 좀 더 선호하는. 특히 이제 요 돌연변이가 네, 맞습니다. 없거나 이럴 네. 경우에는 또 보험 기준도 우리나라에 네, 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네. 사실은 이렇게 모든 환자를 치료를 결정할 때 이런 결과들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런 라스라는 돌연변이를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결과를 또 기다릴 때까지 또 이런 표적 치료제를 또 선택하는데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1차 치료 때는 그냥 그거 빼고 일단 하고 결과 나오면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거 기다리는 게 좀 귀찮아서 그냥 바로 아바스틴을 그냥 쓰는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저도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미리 나오면 이제 1차부터 쓰지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결과 나올 때까지는 표적 약제 없이 세포 독성 항암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적 항암제는 다른 암종과 다르게 대장암에서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표적 억제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 어떻게 보면 효과를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표적 항암제가 조금 더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엄청 환자분의 경과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용 기간이나 네, 그런 이런 게 게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첫 번째 안 들어갔다고 해서 네. 두 번째부터 한다고 해서 반응이 확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네. 않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를 선택하는 보통 기준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세포 독성 항암제를 먼저 쓰고 네. 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는 만약에 우측대장암이었다면 네. 우측대장암이었다면 우리가 미리 처음부터 그냥 아바스틴을 미리 선택을 해서 네. 그러니까 신생혈관 억제제를 미리 선택을 해서 그냥 처음부터 같이 쓰고 어떻게 할지 향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선택하기도 한다. 이 네. 돌연변이 결과를 보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선생님들마다 약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맞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폴피리를 조금 선호하는 맞습니다. 편이거든요. 물론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고령이시거나 뭐 그러시면 폴폭스를 조금 더 처음 들어갈 때 편한 면이 있어서 폴폭스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오래 써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또 신경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또 옥살리플라틴이 또 신경 독성이나 이거를 결국은 생기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르노테칸이 초반에 부작용은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정 용량을 잘 잡으면 좀 오래 사용하는 환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폴피리가 저는 조금 더 많은 편이라서 폴피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어쨌든 뭐 수술을 고려하면 저도 당연히 폴폭스를 먼저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자 선생님들마다 조금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완치가 불가능한 대장암에서는 결국은 모든 항암제가 다 노출되는 게 치료의 기본 원칙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1차 치료에 선생님이 폴피리를 선택을 했든 폴폭스를 선택을 했든 결과적으로는 2차, 3차에서 어떻게든 다른 약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거라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 이 질문이 한 10년쯤 전이었으면 이 선생님들 답변이 또 달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에는 75세 환자분을 그렇게 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환자분의 컨디션도 75세 환자분의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 몇 살까지 지금과 같은, 이건 일반적인 지금 선택들은 전부 다 사실 60세 환자분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 거고 50세 환자분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까지 이런 비슷한 선택을 하고 또 고령이신 분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진짜 어렵죠? 질문이. 그래서 뭐 많은 그런 임상 연구들을 보면 이제는 그 위쪽 라인의 그런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워낙 고령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딱 어느 나이면은 뭐 항암 주사를 하고 어느 나이 때는 뭐 피한다 이런 기준은 사실은 없어지는 것 같고요. 우선은 환자의 전신 상태라든지 우리가 있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거든요. 남이한테 의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만 된다면 저는 가능하면 일단 시도는 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도를 한다. 기본 그래서, 표준적인 예, 치료를 몇 주기 정도 잘 견디고 그러는 것 같으면 뭐 유지를 하고요. 그걸 또 힘들어 하시면 용량을 좀 감량한다든지 그런 좀 팁을 좀 발휘를 한다면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80세 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선생님도 비슷한가요? 네, 말씀 주신 이제 용량 말씀 주셨는데 또 치료받는 기간을 약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2주 간격을 네, 대장암 치료는 보통 2주 간격이 표준인데 뭐 컨디션 회복 여부에 따라서 3주 간격으로 한다든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까지의 이런 정도의 대장암 환자분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기대 여명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설명했었는데, 실제로 요즘 보면 다 2년 정도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표적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의 발전 때문인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해 왔던 세대고, 실제로 우리가 폴폭스, 폴필이라는 약을 워낙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제 고령 환자에 대해서 독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양내과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충분하게 어떻게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돼서 점점 더 이런 표준 치료를 좀 시도하는 그런 나이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의 의지, 그 다음에 환자의 동반 질환,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생활 자립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충분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하는 편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저는 85세까지는 거의 망설임 없이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상 분들은 이제 환자분한테 몇 번 더 설명드려보고 원하시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편입니다. 물론 나이라는 기준은 정말 네. 그렇게 이게 계속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라서 좀 다를 것 같네요. 그죠? 고령의
다발성 전이가 있는 대장암 환자더라도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적절하게 조합한 1차 치료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또 바꿔서 표적치료제도 바꾸고 그 다음에 세포독성 항암제도 또 다른 종류로 바꿔가지고 2차 치료제를 다 해보는 것, 이게 그런 약제들을 지금 아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세포독성 항암제 3가지와 표적치료제 2가지 계열을 다 환자분한테 노출시켜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의 기대 여명을 늘리는데 아주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 종양내과 의사, 이게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은 좀 그런 걸 기본 개념으로 치료를 계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대장암 표적 치료제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라스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였고요. 두 번째 환자는 라스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세 상행결장암이고요. 이게 우측 대장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간전이, 폐전이가 있었고, 요거는 아마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마 폐전이가 이제 한 개는 아니고 다발성 전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라스 돌연변이 해봤더니 K라스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이번에는 우리 그 김한성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 환자의 약제 선택 어떻게 네.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우측 대장암, 전이가 동반된 수술이 불가능한 우측 대장암이고 라스 돌연변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항암 치료를 선택한다면 표적 항암제 면에서는 아마 아바스틴을 먼저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에는 물론 폴폭스와 폴피리가 가능하지만 역사적으로 저희가 보통 폴폭스를 많이 이제 사용해서 아바스틴 폴폭스 치료하는 게 아마 1차 요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네, 뭐 이거는 저도 거의 비슷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우측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 부작용이 좀 적은 약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초기 부작용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폴폭스가 조금 더 적은 경향이 있어서, 물론 네. 뭐 56세긴 하지만 신경통이 많이 있는 환자라면 뭐 폴폭스를 안 하겠지만 보통은 폴폭스의 아바스틴 선택이 1차적일 것 같다. 이렇게 거의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그러면 폴폭스라는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약제랑 아바스틴이라는 신생혈관 억제제를 먼저 쓰게 되면 이 약을 보통은 쓰다가 만약에 나빠지면 다음 약은 어떤 약을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요법에서 그 옥살리플라틴이 들어가 있는 폴폭스 요법을 선택했다면 2차 요법에서는 이제 이리노테칸을 포함한 폴피리로 변환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제가 문제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아바스틴이라는 약을 세컨 라인 두 번째 요법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플리버셉트라는 잘트랩이라고 하는 약으로 그 표적 치료제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개념적으로는 좀 네. 비슷한 약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금 다르긴 하니까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비슷한 계열의 신생혈관 억제제 잘트랩이라는 약을 좀 바꿔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은 선택을 했지만 1차 치료제로 꼭 폴폭스 안 쓰고 폴피리 아바스틴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2차는 아바스틴을 써야 되겠죠. 폴폭스 아바스틴. 아바스틴을 예. 보통은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보험 기준이랑 이런 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라 아마 거의가 똑같게 치료할 것 네. 같네요.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1차, 2차 치료는 뭐 1차 치료가 뭐가 딱 선택이 되면 2차 치료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편인 것 같고, 거기에도 좀 효과가 없어져서 다시 병이 악화된다. 그러면 그 이외에 3차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약들이 있는 건지 선생님 한번 3차 치료제로 예, 어떤 뭐 거 선택할 수 있는지. 기존의 1차 요법, 2차 요법을 사용하지 이제 않았던 약들을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첫 번째는 젤로다라는 경구용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보험은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바가라고 하는 레고라페닙이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 약은 뭐 표적치료제죠. 근데 네. 이건 사용할 수가 있지만 아직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에 있어서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또 최근에 또 다른 항암제 론서프라는 약이 또 출시가 돼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보험이 안 돼서 절대로 얼마쯤 하죠? 대충. 2, 대충 30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그 정도 2, 되는 것 300만 같아요. 원. 론서프는 2, 300만 원이고 레고라펜닙은 한 500만 4, 원, 500만 400만 원 되고, 정도 예. 하고. 그다음에 젤로다라는 약은 급여가 보험이 되니까, 되니까 예, 큰 그게 문제는 문제는 안 안 될 될 것 것 같고. 보통 이제 3차 요법으로 요런 세 가지 약 중에 이제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보통 선택하는 편이다. 그러면 이거 치료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다른 게 할 게 없는지랑,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모든 암에서 사실은 이 각광받고 있는 게 면역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혹시 대장암에서 면역치료제나 이거의 역할은 없는지랑 뭐 이런 거를 조금 혹시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면역 항암제는 대장암, 특히나 이제 전이성 대장암에서 굉장히 잘 드는 이제 분자 R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전체 전이성 대장암에서 2에서 4%. 실제로 너무 적군요. 저희가 네. 예, 임상적으로 경험하는 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분의 전이성 환자분들을 보면 한 2분 정도는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자 R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래서 한 2% 정도 해당하는 이것도 분은 이제 특수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걸 좀 맞습니다. 해서 네. 거기에 잘 들을 가능성이 네. 있는 타입이면 네, 쓸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 타입이 2% 정도밖에 안 네, 된다. 맞습니다. 비용은 지금 급여가 안 되고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비용은 조금 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같은 경우 이제 라스 돌연변이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라스 돌연변이의 종류에 따라서도 향후에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는 약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 돌연변이는 전체 전이성 대장암의 약 절반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6% 환자들은 G12C에 해당 특정 이제 돌연변이를 좀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이분들에 대한 표적 약제가 이제 개발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연구 중인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아직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면역 치료제도 좀 대장암에서는 좀 비율이 좀 되게 적은 포션을 네. 차지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도움될 가능성이 있는 분인지는 사실은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다 확인은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맨 처음에 아까 뭐 폴폭스 아바스틴을 이분 같은 경우에 선택을 했다. 치료 한 6개월 했는데 뭐 검사 쭉 해보니까 계속 조금씩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설명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럼 나는 언제까지 항암 치료해야 되느냐,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선생님, 이런 항암 치료의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또? 예,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전에 그 표적 치료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전 연구들을 봤을 때는 이제 잠깐 멈추는 거나 항암 치료를 아니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하는 거나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표적 치료제가 나온 이후에 잠깐 멈추는 것과 그리고 뭐 유지요법으로 해서 표적 치료제만 좀 유지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계속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는 잠깐 쉬는 것보다는 유지라도 하는 게 그냥 병이 진행하는 거를 좀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립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정답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반응이나 그리고 이제 환자분 언제까지 하는 편이에요? 저요? 저는 조금 더 하려고 최대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됐어요. 네. 그렇게. 선생님. 저도 환자분 컨디션 봐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주마다 하던 항암을 네. 3주마다 하거나 혹은 그 독성을 생각해서 네. 독성이 문제가 되면 네. 인터벌을 좀 늘려주거나 하지만 끊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네. 끌고 가려고 하는 편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옥살리플라틴은 보통 12번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살리플라틴은 좀 봐서. 네. 선생님도- 저도 뭐 네. 비슷하고요. 일단은 그런 치료를 어떻게 보면 오래 끌면 끌수록 그 생존율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옥살리플라틴의 약은 뒤로 가면 갈수록 또 그 주입 시에 과빈 반응도 많아지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옥살리플라틴은 6개월 정도만 저도 사용을 하고요. 이리노테칸 같은 경우는 좀 꽤 오래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것도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 상태라든지 저는 환자한테 일단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근거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뭐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컨디션도 좋고 오래 하는 분일수록 조금 더 사는 경향은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뭐 해야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쳐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휴학기를 가진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의 백그라운드는 검사를 하다가 나빠지면 바로 그 약을 다시 쓸 수 있을 때 네. 인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다시 못 쓰는 나라잖아요. 다시 쓰면은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끊었을 때 좀 오래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유지가 안 되면 그 약을 효과가 있던 약을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정립돼 있고 효과가 있는 편이지만 3차 치료제부터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편인데 1차 치료제를 좀 쓰다가 효과가 있었다고 그냥 중단했다가 나빠지면 이 환자한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약을 조기에 버리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환자분을 저도 최대한 오랫동안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우리나라 보험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환자 측면에서 조금 이게 행정적으로 편의성만 따지지 말고 좀 환자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여지가 환자 네.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최대한 항암 치료를 해드리는 게 네, 맞습니다. 좋다라는 게 우리 온콜로지 맞습니다. 그 종양내과 선생님들의 거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전이성 대장암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케이스 두 개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 대부분이 두 가지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